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1성학번 졸업생 윤성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가의 핵심 기능이 일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마비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비롯하여 정부 관료들에 대해 22건의 탄핵 소추를 강행하여 다수 야당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 인사를 모두 탄핵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검찰과 경찰 직활비, 대통령실 직활비를 영원으로 삭감하여 기밀 유지가 필수인 이들 기관의 손과 발을 잘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에 대한 실체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의 상태에서 2년 동안 온갖 수단을 써가며 재판을 미루고 구속기간이 지나 간첩들의 구속이 풀려 버젓이 길거리에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며 일개 잡범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법부와 국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남편이 탄핵 소추인단 대표의 회사 부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 재판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상식적으로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선언을 한 사람인데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주변 사람들 중 자신이 가장 좌익 세력이라면서 말하면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탄핵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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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수사와 체포, 재판에 이르는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12월 6일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 띄우기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엄령의 결과로 어떤 사상자나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고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였습니다. 또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포섭하여 국회 현안질의 진술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의 회의 후 면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거나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폭로한 바 있습니다. 홍정원 국정원 2차장은 어떻습니까? 계엄 이후 이전부터 전 국정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7번이나 요청하고 11년입니다. 계엄 당일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재명에게 상황을 알리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계엄의 가장 중요한 물증 중 하나인 대통령 통화 메모는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초 원본 이후 무려 4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들 메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 글씨체로 보이는 글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필적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요청을 받았다고 한 시각에 방첩사는 출동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받은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검찰 진술 때는 약물 투여 중이었습니다. 공관에 있었다고 한 시각에는 본청에 있었고 본청에 있었다고 한 시각에는 공관에 있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진술은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꾼과도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 서시기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한 국회와 공수처와 국수본의 법 집행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탄핵 소추 당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내란죄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가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나서는 내란죄를 빼고도 재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내란죄를 수사하며 불법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세 번째, 공수처는 관할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거부되자 서부지법으로 달려가 재차 청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서울 서부지법 권순영 판사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로의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어떤 법은 예외로 하고 어떤 법은 적용하는 것은 판사 스스로 자신이 법 위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다섯 번째, 관저로의 진입에 있어서도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은 관저의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관인을 탈취하여 딱불로 급조한 위조 공문을 작성해 관저로 진입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법을 어겨가며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에 넘긴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탄핵 심판 시에는 대통령의 증인 신문을 금지하고 조식에까지 동원해가며 발언 기회를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상대 측의 신문 내용을 재판 전날 받아보게 하여 국회 측으로 하여금 진술을 조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재판을 졸속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재판에서 우리가 무슨 진실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재판 내내 주 2회에 달하는 무자비하고 비인권적인 재판 일정을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멋대로 지정해버리고는 증거의 채택과 증인의 신문, 서로의 질문지를 공유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며 법정에서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인 하이브리드전의 한가운데에 와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임기 전부터 반국가 세력과 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계획 및 실행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미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으며 그러한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연한 사실을 계엄령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준 계엄령은 제게 있어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에 있어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